필수 예제 18-3번 연세대 문제 2015학년도 기출문제로 출제된 118페이지 문제 봅시다. 사실 이 문제의 제시문이나 제시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전에도 문제를 해서 한번 봤어요. 최근에. 네. 제시문 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 세 번째 소문제인데 전에 봤던 문제. 제시문 가.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는 밀도가 가장 낮고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지 않지만 액체와 고체는 일정한 부피를 갖는다. 액체는 구성 입자의 배열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유체의 형태이고 고체는 입자의 배열이 고정되어 있다. 고체는 입자 배열의 규칙성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영, 소금 등은 결정성 고체이며 유리, 고무와 같은 물질은 입자의 배열에 불규칙한 무정형의 비결정성 고체이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폴리에틸렌을 찌그러뜨렸을 때 하얗게 변색되는 접힌 부분이 하얗게 변색되는 이유에 대해서 결정성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했었잖아. 그치? 네. 그 제시문이야. 제시문 나. 추운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주머니 난로의 주 원료는 아세탄나트륨 과포화 수용액이다. 자, 과포화 상태의 아세탄나트륨 수용액은 고온의 아세탄나트륨 포화 수용액을 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충격을 주거나 조그만 결정을 넣어주게 되면 투명한 액체가 순식간에 뿌옇게 변하고 주머니 난로에 가는 얘기지. 뿌옇고 딱딱한 고체로 변하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면서 열을 방출한다. 자, 주머니 난로에 금속판을 누르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열화학적 충격을 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다.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줬어. 앞에 두 그림은 본 논제에서는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이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림 3에 관한 것만 이제 문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온도에 따른 PET, 페트의 엔탈피 변화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림으로. 자, 뭐 그 화면상에서는 좀 잘 안 보이지? 작아서. 그치? 그 교재 이제 보시게 되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고온인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출입열이 그 0이었다가 반응 엔탈피 델타 H가 0의 상태로 유지되다가 A에서 B로 넘어갈 때 발열 반응 쪽으로 쫙 떨어지면서 델타 H가 음의 값을 가지게 돼. 그치? 델타 H 반응열의 반응 엔탈피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고 반응 엔탈피는 반응열과는 부호가 같은 방향이야? 반대야? 반대 방향? 그치. 반응열하고 반응 엔탈피는 부호가 서로 반대야. 알겠지? 네. 반응 엔탈피는 입자들, 생성물질의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델타 H는 플러스야. 그치? 근데 반응열은 어때?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은 에너지 자체가 높아진 에너지를 처음 에너지 상태하고 평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열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흡열 반응은 반응열은 마이너스, 엔탈피는 플러스가, 엔탈피 변화량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호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거야. 약간의 주의사항이지. 여하튼지 B 상태에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났고 다시 C 상태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없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다가 또 이번에 흡열 반응을 통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가 D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 뭐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이 물질, 페트라고 하는 물질, 페트의 물질 상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라는 이 물질의 화학적 특성, 구조상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 그래프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문제야. 자, 그림 3은 얇은 판상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 필름을 서서히 가열할 때 일어나는 엔탈피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A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제시문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일단은 처음에 A 상태는 뭐겠어? A의 물질 상태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을 때지. 그치? 네. 온도가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열 출입이 없는 걸로 봐서 화학적 변화라든지 상태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처음의 상태인 무슨 형태를 가지게 돼? 처음에 얇은 판상에 뭐라고 그랬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그랬지?
얇은 네. 판상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액체야, 고체야, 기체야. 고체. 그치. 처음에 고체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하고서 있는 거야. 자, 고체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을 통해서 갑자기 발열 반응을 하게 되지. 비에 오면서. 네. 자, 비에 오면서 발열 반응해서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거 왜 그럴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고체 상태에서 발열을 하게 되면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게 되지. 네. 그러니까 상태 변화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요. 그치. 여기에서는 상태 변화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야. 상태 변화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추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 상태. 고체 상태인데 에너지 상태의 변화만 일어났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열을 서서히 가하면서 자, 이 안에 이제 제시문을 잘 봐봐. 제시문 가에 보시게 되면 고체는 입자 배열이 고정되어 있고 고체는 입자 배열의 규칙성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고체 안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야 지금.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결정성 고체는 아무래도 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 안정돼? 안정되지 않아? 안정돼요. 그치, 보다 더 안정돼.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에 다뤘던 문제를 생각해보면 찌그러뜨린다든지 충격을 주는 경우 있었잖아. 폴리에틸렌에다가. 그치? 페트병에다가 우리가 충격을 주는 거는 충격을 주게 되면 그 접히는 부위에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열이 발생해. 그치? 네. 접히는 부위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그 접히는 부위가 결정성이 많아지는 거야? 비결정성이 많아지는 거야? 결정성. 그치, 결정성이 많아지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결정성이 많아지게 되면 비결정성 고체 고분자 화합물에서 결정성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열을 밖으로 방출. 그치,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외부의 온도를 높일 때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내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추론해야겠지. 네. 알겠어? 즉 이때 상태 변화는 없지만 페트 안에서의 어떤 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결정성과 비결정성 영역에 어떤 부분이 증가한다? 결정성. 그치, 결정성 영역이 증가하면서 열을 방출해서 발열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그런 해석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연대 문제가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야.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문제 흐름이라든지 알고 있는 배경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연대 문제 특징들이 문제로부터 아주 적극적인 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상태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만 열 에너지의 출입과 상태 변화만 보더라도 고정된 어떤 사고방식의 문제풀이 방식만 가지고는 문제를 다룰 수 없도록. 알겠지?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개념형의 요소에 대해서 학생들의 그런 적극적인 추론과 실제 제시문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과학적 사실을 갖다 알려주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화학 문제로서는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야, 학생들한테는.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이제 C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화가 된 거지. 그치? C에서는 이제 고체 상태로 안정화가 되었고, 열이 다 방출되고 나서 안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D는 흡열 반응이지? 네. 자,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에너지를 쫙 하고 흡수했어. 뭐가 되게 돼? 액체. 그치,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E에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완전하게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지? 네. 그치? 그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내용들을 추정하여서 이렇게 점검해줘야 되겠어. 중요한 건 이제 고체에서 발열을 했었을 때는 다른 상태로 갈 수는 없고 에너지 상태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고체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고체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앞에 문제나 혹은 제시문의 내용으로부터 결정성에서 비결정성에서 결정성 부분이 많아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즉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찌그러뜨리지 않더라도 페트 내에서의 결정성 부분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무리해서 한번 보고 18번째 제18장의 단원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제시문 가에 의하면 분자간 힘이 크지 않은 페트는 저온에서 입자의 배율이 불규칙한 무정형의 비결정성 고체로 주로 존재하는데, 그림 3의 A 구간에서 페트는 비결정성 고체, 금방 얘기한 그런 비결정성 고체로 있다가 온도가 증가하다가 B 구간에서 엔탈피 변화가 일어난다. 열출입이. 그리고 이 과정은 엔탈피의 변화 과정으로 추정할 때 얘는 발열 반응이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제시문 나에서 발열 반응은 결합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 때문인데, 이때 결합의 생성은 비결정성, 멀리 떨어져 있던 느슨하게 묶여있던 비결정성 고체들이 강한 결합을 이루면서 결정성 영역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방출되어지는 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온도를 올리면 분자들의 운동 상태가 증가하겠지. 그치? 분자들의 운동 상태가 증가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던 분자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항상 엔트로피 증가하고 흩어진다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해. 온도가 증가, 이 고체 내에서 온도가 증가해서 분자의 열 운동이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변 입자들과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충돌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각각의 화학 반응을 진행해 버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결정형 고체로서 결정형 상태의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강한 결합력에 의해서. 네. 자, 무질서한 고분자 사슬의 일부가 가까운 거리에 놓이게 되면서 이런 열운동에 의해서 고분자 사이에 결합이 생성되어서 부분적으로 결정성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러므로 해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타당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때 생성된 고체 C는 고체 A에 비해 기결정성 영역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자, 구간 D에서의 엔탈피 변화는 이건 상태 변화지, 흡열 과정에 의해서. 그치? 고체 C가 녹아서 액체 상태 E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결합이 끊어지는 변화이다. 그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어. 알겠지? 네. 자, 좀 까다로운 문제야. 추가해서 거기 119페이지 학습과제 18-1번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고, 여기에는 이제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또 특수한 용어가 조금 이제 더 추가되어 있는데, 뭐 반응열 자체를, 여기서는 화학 반응열이야. 화학 반응열을 생성물질의 결합에너지의 총합, 반응물질의 결합에너지의 총합, 뭐 엔탈피의 차로 사실은 생각해도 부호만 우리가 주의해서 정해주게 되면 반응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한번 응용해서 그와 같이 18-1번 학습과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볼 수 있겠지? 네. 그래. 자, 120페이지에 학습과제 18-2번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문제로 내기보다는 요 개념, 요 제시문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엔트로피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 해설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네. 학습과제 18-2번은 여기 18장의 내용보다도 19장의 반응의 자발성과 자유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 조금 더 가까워. 알았지? 네. 자, 120페이지에 델타 S 우주, 여기서 S는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거야.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서도를 나타내고, 델타 S는 반응 후의 무질서도에서 반응 전의 무질서도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그래서 만일 델타 S가 양이 된다고 한다면 반응 후의 무질서도가 반응 전의 무질서도보다 큰 거지. 네. 그치? 따라서 반응에 의해서 무질서도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야. 네. 그치?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야. 자,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예시를 뭐 든다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 상태 변화 중에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 그치? 액체에서 기체로. 액체. 자, 그리고 항상 이와 같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반응열이나 엔탈피의 변화를 항상 같이 얘기해. 이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 액체의 물에서 기체인 수증기가 되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엔트로피는 증가했지. 그래서 엔트로피는 플러스가 되게 돼. 그치? 엔트로피는 플러스가 되게 돼. 자, 근데 반응열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반응열은 반응 후에 물질의 에너지가 더 높지? 네. 그래서 이때는 반응 후의 에너지도 어떻게 되게 돼? 엔탈피의 변화도 플러스가 되게 돼. H도 플러스고, 델타 H도 플러스고, 델타 S도 플러스야. 네. 그거를 하나하나 그렇게 잘 고려하여서 이제 해야 되고,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게 또 델타 S가 음이 되어지는 경우, 즉 아예 처음부터 무지수도가 원래 상태보다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어에 대한 해석들이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까다롭거든. 그런 것들을 좀 관계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그 두 가지가 델타 S와 델타 H가 다 증가해. 그런 경우에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델타 H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델타 S는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네. 이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 그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 생성 물질에서의 에너지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엔트로피가 뭐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이런 거꾸로의 상황도 나타나. 자, 엔트로피 변화는 주로 열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는 뭐 이건 주요 요소는 아니고, 그냥 주어진 식에 대한 해석만 잘 해보면 돼. 델타 S 주의는, 야, 여기에, 그,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해서 델타 S 우주라는 표현을 쓰고, 뭐, 흔한 표현이라고 하면 흔한 표현일 수 있겠다. 델타 S의 주의라고 하는 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외에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델타 S 개라고 하는 표현도 써. 즉, 어떤 개에서의 엔탈피 변화량. 그리고 이 개, 화학 반응의 개, 화학 반응은 어떤 특별한 개를 하나 생각한다면, 그 개에서의 엔탈피 변화량에 대해서 이 개의 에너지 변화 혹은 무질서도의 변화는 외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 그치? 혹은 외부에서의 그런 엔트로피 변화가 내부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여하튼지 이 개 외부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델타 S라고 이렇게 하고, 델타 S, 즉 주변, 어떤 개와 그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를 갖다가 전체를 총합하게 되면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본 거야. 이 표현은. 우리가 사는 우주를 뭐와 뭘로? 개와 주의로. 그치. 개의 외부로 이렇게, 주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본 거야. 델타 S 우주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이야. 알았지?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델타 S 우주는 이제 변화하지 않는 뭐 고정된 상수값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0의 값으로서 취급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문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는 여기서는 그냥 그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갑시다. 자, 전달된 양의 둘째 줄에 전달된 열의 양의 정비례하고, 여기서 전달된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야. 혹은 반응열, 엔탈피 변화량, 반응열. 전달된 열의 양의 정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하게 된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의 열의 흐름은 엔탈피 변화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델타 S 주변, 그치? 개 주변, 반응계 주변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델타 H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표현되게 돼. 개의 변화는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 근데 이건 뭐 다른 거 없고요. 그 식만 잘 보면 돼. 자, 1기압에서 구리를 산화시켜 산화구리를 형성하는 반응. 자, 구리를 산화시켜 산화구리를 형성하는 거는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 다시 산화 반응. 그치. 금속의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 발열 반응. 그치? 네. 그래서 열을 방출하고 에너지는, 개 전체 에너지는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네. 개 전체 에너지는 낮아지는 쪽으로 하고 엔트로피는, 그치, 작아지게 되겠지? 그치? 네.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무질서도가 감소해서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델타 엔트로피는, 엔탈로피의 변화량은 나중 엔트로피에서 처음 엔트로피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자 이거야. 알겠지? 이 문제 계산을 떠나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익숙해져. 실수 안 하고. 네. 자,
이렇게 산화구리를 형성하는 반응을 25도와 0도에서 진행시킬 때 델타 S의 주위의 변화값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이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때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 양 자체는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화학 반응이 변하지 않는 한에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엔탈피 델타 H는 어때? 일정하죠. 네. 델타 H는 일정한데 반응계의 온도가 25도일 때하고 0도, 반응계의 온도가 더 낮아졌어. 네. 그러면 델타 S 주위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분모가 작아진 거지? 네, 더 커져요? 그치. 분모가 작아졌으니까는 델타 S의 크기는 커지는 거야. 크기는 커지지만 그 앞에 부호가 지금 뭘로 붙어 있어? 아인슈.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앞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야. 그치?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H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요. 델타 H는 음이야. 그래서 델타 H가 음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하고 계산돼서 음이 사라져 버리지. 네. 그러니까는 이때 델타 S 주위는 양이다, 음이다? 양이요. 그치. 마이너스 T의 델타 H에서 얘가 음이기 때문에 무슨 반응? 발열 반응으로 얘가 음이기 때문에 델타 S 자체가 양인 반응이 되어지게 돼. 자, 이게 양인 반응일 때는 온도가 높으면은 델타 S H는 어떻게 되겠어? 델타 S 주위는 더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T가 25도일 때는 분모가 더 커서 이때를 뭐 S, 델타 S 25라고 하고 T가 0도일 때를 델타 S 제로라고 한다면 얘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값을 가지고 델타 S가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네. 그치? 부호 주의해라는 게 이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부분. 알겠지? 네. 이런 걸 생각해야만 저게 결정이 돼. 만일 이게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만일 얘가 흡열 반응이면 얘가 양수지. 네. 그러면 델타 S 자체가 지금 음수란 말이야. 자, 음수인 상태에서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게 돼? 작아져요. 전체 값은 더 커지게 되지. 네. 그치. 크기는 줄어들지만은 음의 값으로서는 더 커지는 거지. 네. 그래서 델타 S는 더 커지는 거야. 조금 네. 헷갈리지? 네.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 부분에 의한 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 우리 보통 크기만을 따로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포함하여서 대소관계를 논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얘가 흡열 반응일 때는 오히려 델타 H가 양이고 델타 S가 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델타 S가 음인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의 반응이 오히려 더 그치. 델타 S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마이너스로서 더 크게 나타난다. 알았지? 네. 더 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하거나 표현을 해야 돼. 표현할 때 주의사항이야. 알았지? 부호를 잊지 마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하튼 델타 S 0도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돼. 알았지?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제 18장에서 뭐 18-2번의 학습 필수 예제하고 그 다음에 18-2번의 학습 과제 요 두 개를 좀 중심으로 해서 기본 개념과 화학 반응 시에서 열 출입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헷갈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들이시고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두시면 요건 사실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비슷한 문제 나올 때 절대로 틀리거나 하지는 않아. 실수하지 않는 한에만. 알았지?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자, 없으시면 잠 쉬었다가 8시 5분만 쉬었다 하자. 아예 오늘 19장 끝내게. 그래서 8시 5분에 제 19장의 반응의 자발성과 자유에너지 파트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네.